정신 차려, 강재성! 강방글의 등장과 함께 더욱 거세진 강재경의 폭주.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강재성. 강재성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는 강재경의 모습은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었죠. 내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아? 아, 이런 그지 같은 기분이었구나.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딸 강재경을 통해 마주하게 된 강용호 회장. 강 회장은 자신을 꼭 닮은 딸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대체 어디까지 망가지려는 거야? 자식들을 강하게 키우겠다며 경쟁만 시켰던 것이 결국 자식 농사를 망치는 결과를 낳은 거죠. 과연 강 회장의 호통으로 강재성은 각성하게 될까요? 신입사원 강 회장, 8회 예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게 전략기획팀이 할 일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신사업으로 위기에 몰렸던 강재경은 이번에도 치밀한 수를 두며 반전을 만들어냈는데요. 강재성의 다혈질적 성격과 나은세를 의심하고 있다는 점을 역이용해 강재성이 직접 자신을 협박하도록 유도했죠. 강재성 입장에서는 스스로 움직였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강재경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움직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강재경의 의도대로 움직인 강재성은 강재경을 납치하고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됩니다. 사장인 강재성이 구속되면서 최성물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게 되고 진행 중이던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회사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는데요. 하지만 강재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강재성이 구속으로 위기에 처한 최성물산을 살린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략기획팀의 구조조정을 맡기죠. 칼절이 열심히 휘둘러서 온몸으로 물산 살려봐요. 회사를 살릴 방법이 그것뿐이라면 해야죠. 그런데 이게 정말 물산을 살리기 위한 조치일까요? 절대 그럴 리 없겠죠. 강재경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최성물산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황준현, 강방글, 박봉기 손에 쥐어주며 회사 전체의 원성이 전략기획팀으로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미 낙하산 인사라는 내부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조치인 구조조정을 집행하게 되면 직원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겠죠. 야, 이 사기꾼들아! 황준현과 강방글이 직원들의 미움을 한몸에 받는 동안 강재경은 뒤에서 또 다른 음모를 실행합니다. 전략기획팀이 회사를 망치고 있다는 여론을 만들어 강방글이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결국 이번 기회에 후계 구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의도입니다. 과연 최성물산을 살릴 방법은 정말 구조조정뿐일까요? 뭐야? 저 수상한 투샷은? 재경이는 무슨 짓을 꾸미는 거냐? 그러던 중 강방글이 우연히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바로 강재경과 나은세가 함께 있는 수상한 투샷인데요. 원래라면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죠. 더욱이 지금은 강재성이 강재경 때문에 구속된 상황인데 말입니다. 강재경과 나은세, 이 두 사람이 만나고 있다는 건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강방글은 이 사실을 황준현에게 알립니다. 나병모 회장과 나은세를 처음부터 경계해왔던 강용호 회장은 태아그룹이 최성그룹을 집어삼키려는 검은 속내를 직감합니다. 실제로 나병모는 강재경에게 최성그룹 회장이 되도록 모두를 정리해 줄 테니 그 대가로 나은세에게 최성물산 사장 자리를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최성그룹 회장 자리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강재경은 일단 태아그룹과 손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외부 세력인 태아그룹이 최성그룹 승계 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된 거죠. 내가 뭘 해줘야 내 딸을 놔주겠나? 동시에 나병모는 구속된 강재성을 찾아가 나은세와의 이혼을 종용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만약 이혼을 거부한다면 옥바라지를 해야 하는 나은세에게 최성물산 사장 자리를 넘기라고 압박할 수도 있겠죠. 결국 자신에게 남은 편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된 강재성. 과연 강재성은 이 상황을 계기로 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물산 살릴 방법 있습니다. 한편 황준현은 최성물산 지분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는데요. 이미 강재경에게도 자신이 최성물산 사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밝혔죠. 강재경은 GF솔루션을 인수하며 황준현에게 성공 보수 명목으로 물산 지분 1%를 넘겼고 율리비아 리튬 광산 계약을 맺은 스마일 인베스트먼트에도 4%를 넘겼습니다. 결과적으로 황준현에게 최성물산 지분 5%를 뺏긴 셈이죠. 강용호 회장은 최성물산이 태아그룹 손에 넘어가는 상황만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태아 사람인 나은세는 물산 지분을 3%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강재성을 설득해 물산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차명으로 추가 지분을 확보하자는 계획을 세웠죠. 아마 강재성이 부재한 틈을 타 부동산을 추가로 처분하고 지분을 더 확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최성물산 사장 자리를 두고 황준현과 나은세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될 텐데요.
강용호 회장을 제외하고 최대 주주인 강제성이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그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강제성의 각성을 기대해 봅니다. 비자금 조사했었죠. 복구시켜요. 물산 데이터만. 강 회장은 갈수록 폭주하는 강제경을 저지하기 위해 이상재 전무에게 자신의 지시로 덮었던 강제경과 강제성이 비자금 자료를 복구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이상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강제경은 데이터 복구 담당 직원을 찾아내 포섭해버리는데요. 결국 최성물산 비자금 자료는 강제경의 손에 들어갑니다. 강제경은 확보한 비자금 자료를 강제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하려는 것 같은데요. 이미 구속된 강제성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증거를 경찰에 넘겨버리는 거죠. 여기에 이상재 전무가 비자금 자료를 삭제했다는 투서까지 감사실에 넣어 비자금에 이상재 전무가 연루된 것으로 엮어버립니다. 기어코 최성을 망칠 셈입니까? 감사실 조사를 받게 된 이상재 전무. 이제 전략기획팀의 이상재 전무 구출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강방글의 히든카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청소 이모님들. 인턴 시절 강방글이 청소 이모님들과 끈끈한 친분을 쌓았던 것 기억하시죠? 그 인연을 활용해서 청소 인력으로 위장한 강방글과 박봉기 부장은 탓의 문서를 수거해 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경이 비자금을 숨겨둔 외국계 사모펀드, 세일엔 관련 자료나 강제경과 나병모 회장의 검은 거래 내역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강재경. 게임 끝. 과연 전략기획팀은 이상재 전무의 누명을 벗길 수 있을까요? 그놈 곧 깨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회장님 몸으로 돌아가시는 겁니까? 코마 상태였던 강용호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드디어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한 건데요. 강 회장의 생체 반응이 감지되자 황준현은 극심한 두통에 머리를 부여잡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강용호 회장의 몸이 깨어날수록 황준현의 몸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강용호 회장이 깨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요. 먼저 강 회장이 완전히 깨어나면서 강 회장의 영혼이 황준현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경우, 그렇게 되면 황준현은 다시 원래의 황준현으로 돌아가고 강 회장은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서 직접 복수를 완성하게 되겠죠. 다음은 강 회장의 의식은 깨어나지만 영혼은 여전히 황준현의 몸 안에 머무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강용호 회장의 몸에는 상황을 전혀 모르는 황준현의 영혼이 남아있게 되면서 기억상실이나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으로 몰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 회장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강제경이 알아채는 경우, 강제경은 강 회장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다시 한번 아버지를 제거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황준현과 강방글은 강 회장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게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과정에서 강제경의 살인미수 현장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과연 코마 상태의 강용호 회장이 깨어나면 뒤바뀐 영혼도 원래대로 돌아가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JTBC 드라마 신입사원 강 회장은 토요일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